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혼자 살았고 생계를 위해 보험 영업도 하고 밤에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일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전혀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특히 집에 돌아오면 몰려오는 냉랭함과 고요함은 혼자 산지 10년이 되었는데도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사적으로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는 집 앞 편의점 직원에게 봉투 하나 주세요가 다였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밝았었는데 점점 위축이 되고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져서 안 만나다 보니 말도 줄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서인지 말을 섞을 기회가 없어져서 외로움이 뼈속까지 차올라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혼자 오피스텔의 컴컴한 복도를 지나 비번을 누르고 집에 들어가서 밤에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피곤해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때로는 오피스텔이 너무 조용하고 방음도 잘 되어서 내가 무슨 큰일이 나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밤 11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너머 어떤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죽는 것보다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비참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간신히 바닥을 기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을 찾아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서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번호를 댈 만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랑은 이혼한 지 오래되어서 연락 안 한 지 오래되었고 하나뿐인 오빠도 살기 바빠 연락 안 한 지 오래되었고 부모님은 당연히 연세가 많으셔서 걱정 끼칠까봐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누워 아픈 것보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 큰일이라는 게 혼자 죽는 것보다 연락할 사람도 없이 홀로 남겨져서 독거노인처럼 쓸쓸히 죽어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운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언제라도 달려올 수 있는 비상으로 연락할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아무리 1000명이 넘는 전화번호를 내려봐도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후 퇴원호시에서 제공하는 손뜨 개방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연로한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었고 간간이 저처럼 돌싱인 제 또래의 여자들이 몇 있었습니다. 수세미를 떠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독거노인들을 돕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없이 뜨는 방법을 배웠는데 점점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섞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외로운 마음이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았고 입술을 닫고 있어 말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어르신들이 물어보는 말에 답을 자꾸 하게 되어서 나중에는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그간 하고 싶어도 못했던 말을 다 쏟아내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러다가 119에 실려간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저에게 남편밖에 없어. 그 남편 아직 여자는 없지? 하고 자꾸 연락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평생 주부로 살다가 이혼 후 보란듯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은 냉혹하였고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집을 구하고 나서는 막막한 생계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살아야 했던 험난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점점 나이를 무시 못하겠는지 몸 여기저기서 신호를 보내서 예전처럼 일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업무 시간을 빼고 집에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과 누구랑 말을 섞을 수 없어 틀어놓은 TV 소리는 매일 같이 참담한 감정으로 앞으로도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점점 늙어가는 몸을 버티며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초라해진 모습에 슬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 119를 부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 남편한테 한번 연락해봐. 남편 밖에 없어.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미친 척하고 남편의 옛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0초 정도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흘렀고 내가 미쳤지 하고 끊으려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선뜻 아픈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남편과 이런저런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도 그때 순간 참으면 되었는데 그 놈의 자존심 때문에 이혼한 것을 많이 후회했고 혼자 사는 삶이 녹록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처럼 혼자 집에 있고 몸이 아플 때 제가 만들어준 된장찌개가 그렇게 그리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후 친구로 힘들 때마다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나온 후 저는 남편의 그 말이 흘러가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전화를 했고 저는 응급실에 데려다 준 일이 고마워 밥을 샀습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 후 남편은 종종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건강은 어떠냐?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있냐? 또 응급실 가지 않게 잘 살아라 하는 등 잔소리를 했지만 듣기 싫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19대원이 묻던 보호자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말인지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의 이런 마음을 알 수는 없었겠지만 저는 외로운 마음이 조금은 떠나고 따뜻한 감정이 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혼 전의 연애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 감정을 숨겼습니다. 한번 이혼한 관계인데 다시 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고 나중에는 매일 밤 전화를 했습니다. 밤에 오피스텔에 홀로 남겨져 TV 소리를 친구 삼아 살던 저는 남편의 목소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에 서로 전화하다 보니 그 감정은 더 몽실몽실해졌습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두리뭉실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닌 이상한 관계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감정이 올라오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하늘에서 맺어 준 거라더니 다 늙어버린 50대의 남자에게 이런 몽실몽실한 감정이 생기다니. 남편에게도 그런 감정이 생기다니 말이 안 되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혼한 부부가 다시 합친다니 주변에서 들으면 놀랄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외로운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도 똑같이 제가 다녔던 손뜨개방 옆 교실에서 요리를 배우러 다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남편도 너무 놀라며 우리가 인연이긴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된장찌개에 모락모락 갓 지은 밥을 해서 남편을 먹이고 옆에서 제잘제잘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아플 때 119를 부르지 않아도 되고 금방 바로 옆에서 나를 데려다 줄 보호자인 남편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